2021년 1월 4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까지 2.5단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또 직장 회식이나 개모임, 돌잔치 등이 해당되는데요.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단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020명으로 집계되는데요. 새해 연휴 800명대를 거쳐서 6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연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요양병원이 20일 만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 8명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이 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자동 해제됐습니다. 누적 사망자 47명, 확진자 160명이 발생한 최악의 집단 감염 사례로 기록될 부천 요양병원 사태는 보건당국의 무조건 격리 조치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적절한 치료시설도 없는 상태로 격리된 채 한정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다 보니 병원 내부의 추가 감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원 김모 원장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진 환자가 27명인데 큰 병원으로 제때 갔으면 80% 이상은 살 수 있었을 거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환자를 감당할 능력으로 볼 때 요양병원 격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요양병원 집단 감염 환자들을 수용하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코로나19 의료진은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 소속 의사들은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를 비롯해서 전국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박홍준 재난의료지원팀 단장도 작년 12월 31일 남양주 현대병원 중환자 치료병상에 직접 자원해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박 단장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사태에서 선봉에 있어야 하는 건 의사의 소명이라며 의료 지원에 기꺼이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한 의협은 현재 약 1200명의 의사를 모집해서 코로나19 현장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어떤 인물이 의협회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의협신문이 전국 의사 8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6%가 의료 관련 쟁점과 이슈에 해박한 협상가라고 답했습니다. 협상가를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20, 30대와 40대에서 높았고 5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협상가에 이어서 투사형을 꼽은 의사는 25.3%, 인격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경륜가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9.7%였습니다. 차기 의협회장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정부, 대국회 시스템 개편이란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요. 정부 여당과의 협상이 27.5%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미용기기 분류를 신설해서 미용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피부 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스테틱 관련 의료 장비들이 모두 합법화됩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화상과 피부 손상,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